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은 이제 회계 원리 첫 시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. 자, 여러분들 교재 딱 피면 첫 번째 당좌 자산 이렇게 딱 나와요. 당좌 자산 중에서 가장 또 첫 번째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우리 배열하게 돼 있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제일 먼저 적히죠.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 단어 나왔네요. 그 회계를 접하시고 회계 원리 본 단원에 딱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고요.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단원 중에 하나죠. 자, 일단은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자산 배우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자산은 분류부터 그냥 크게 분류하고 앞으로 이런 순서로 갑니다. 뭐 이런 정도만 좀 확인 한번 해보고 갈까요? 우리 자산은 크게 뭐하고 뭐로 나누죠? 네. 자산은 재화와 채권 이러면 안 되는데 재화와 채권 하면은 가장 이제 그 회계 기본 설명할 때 자산의 개념을 설명한 거고 분류죠. 분류. 예, 분류는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1급까지 오는 그 과정 중에서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는 문제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. 그죠? 예. 자,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다시 둘로 나눠서 당좌자산 그 다음에 뭐예요? 재고자산 이렇게 나뉘죠.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배우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투자, 유형, 무형, 그죠? 투자자산, 유형자산, 그 다음에 무형자산,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뉘죠. 기타 비유동 이렇게 해가지고 유동성이 큰 항목 순으로 이렇게 적는 거죠. 유동성이 큰 항목이다라는 건 현금화가 빨리 되는 순서대로 적는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요 기준은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기준에서 이내에 들어오면 유동. 그 다음에 유동이 아니면 전부 다 비유동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죠. 뭐 당좌자산은 뭐 바로 현금이죠. 예,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이제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거죠. 또 당좌자산 내에서도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적는 거죠.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런 거죠. 그리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제 뭐 실기 입력하다 보면 각 계정 과목에다 코드 번호가 붙어 있죠. 그 코드 번호 순서 자체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거죠. 그래서 현금이 제일 빠르잖아요. 101번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뭐 유동, 비유동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뭐 세무 1급에서 뭐 요런 정도도 쉬운 지문으로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요게 지금 머릿속에 없다 이러면 조금 곤란하죠. 그죠? 자, 앞으로 배우는 순서가 이제 요런 순서대로 쭉 배우시게 될 거예요. 아시겠죠? 많이 낯익죠? 네, 첫 시간이라 부담이 없는 단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. 여러분들이 뭐 하위 급수에서 좀 많이 하셨다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쭉 나갈 거라고 좀 보는데요. 우리가 이 자산 단원에서 제가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만 몇 개만 좀 써드리고 갈게요. 여러분들 이 당좌자산에서는요, 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대손. 이 대손 단어는 여기서 좀 꽉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이죠. 뭐 제가 깊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대손 단어는 좀 제가 수업하는 정도는 확실하게 좀 알고 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랑 또 법인세 배우셔야 되는데요. 그 법인세 배우려면 회계 쪽에서 좀 잘 알아야 되는 단원들이 몇 개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대손 단원 좀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재고자산 단원 같은 경우는요, 재고자산은 뭐 전체로 통으로 다 봐야 되는 거죠. 통으로 좀 다 보셔야 되는데, 재고자산 단원에서는 제가 그 전체 통으로 다 보는 것 중에서도 제가 진짜 많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, 그 감모 손실. 감모 부분. 왜 그러냐면,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?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면 자동결산, 수동결산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수동결산, 감모 손실이 이제 그 자동, 수동 이렇게 나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부분, 감모 좀 확실하게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요. 유형자산은요, 뭐니 해도 취득원가 어떻게 구성하느냐, 뭐 이거죠. 뭐 유형자산은 취득원가 구성하는 게 상당히 양이 많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취득원가 구성하면서, 그 다음에 감가상각 단원, 요 두 단원만큼은 좀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. 그 취득원가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취득원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세금계산서 등 또는 계산서 막 이런 것들하고 엮어서 또 나중에 세법 단원에서 부가가치세 단원에서 엮여가지고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뭐 요런 정도만 크게 일단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성은 없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 단원을 앞으로 배우면서 제가 여기 써드렸던 단원만큼은 좀 확실하게 좀
하셨으면 하는 그런 조금 바람이에요. 그래서 미리 좀 보는 겁니다. 자, 요런 단어 나중에 딱 하면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신경 쓰셔서 좀 하도록 하시고, 뭐 대손 같은 경우는 우리 나중에 법인세법에 가시면 대손이 또 굉장히 까다로워요. 예,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회계 쪽에서 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. 법인세를 잘 하시려면 회계 원리 좀 잘 하셔야 돼요, 사실은. 자,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당좌자산 해가지고 이제 디테일하게 현금이 현금성 자산부터 가는 거죠. 자,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현금 및 현금성 자산. 배우시면서 우리가 지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다루지 않은 부분들 위주로 제가 빨리빨리 갈게요. 그리고 시간을 그렇게 길게 잡지는 않을 거죠. 간략간략하게 해서 빨리빨리 정리하는 위주로 넘어가야지. 안 그러면은 여기서 지쳐버리면 나중에 세법에 다 힘들겠죠, 그죠? 세법에서 시간을 좀 많이 투여를 하기 때문에 핵심만 좀 굵직하게 잡고 갈게요. 일단 뭐 첫 번째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종류, 그죠? 종류. 종류는 더 이상 제가 뭐 쓰진 않겠습니다. 뭐 현금, 뭐 당좌예금, 보통예금, 뭐 저축예금, 뭐 박스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. 소액현금도 있고. 뭐 현금성 자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여기서 좀 종류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 현금성 자산이에요. 현금성 자산이 그 전까지는 보통 여러분들이 취득 당시 그죠?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? 3개월. 이게 일수로 따지면 며칠이에요? 90일이죠? 3개월 이내에 그냥 이렇게 배우셨잖아요, 그죠? 사실은 요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재에 보시면 두 가지 요건이 더 있어요. 이게 이제 제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해드렸을 거예요.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. 그러니까 이제 세무 1급에서는 요 동그라미 2번, 3번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. 자, 큰 거래 비용이 없어야 된대요. 네, 큰 거래 비용 없이. 현금 전환이 용이해야 돼요. 현금 전환이 용이해야 된다. 용이해야 된다는 게 현금 전환이 쉬워야 된다라는 거죠. 네. 자, 요 얘기는 뭐냐면, 이거 첫 번째 거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. 자, 요건 뭐냐면, 여러분들이 왜 그 은행이 이제 문을 닫으면 자동화 기기에서, 그죠? 현금을 뽑을 때가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 통장에서. 그러면 뭐 어떨 때는 뭐 수수료가 없을 수도 있지만 수수료가 좀 들어가잖아요. 그죠?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을 할 건데, 거래비용, 내가 3만 원을 인출할 건데 거래비용이 한 5천 원 들어간대요. 그러니까 수수료가 5천 원. 그럼 여러분들 돈 찾겠어요? 돈 안 찾을 거란 말이에요. 아이, 생각을 해보세요. 3만 원 찾는데 수수료 5천 원 달래. 그럼 고민하죠. 근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수수료가 뭐 많아야 이제 900원 뭐 이럴 거 아닙니까? 1,000원, 뭐 1,200원 뭐 이럴 거 아니에요? 그럼 3만 원이라도 아니 뭐 1,000원 정도는 그냥 부담하지 뭐 이렇게 하고 찾는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은 큰 거래비용이 없는 거죠. 그런데 3만 원 찾는데 5천 원을 내라 수수료? 그러면 거래비용이 너무 크다. 그러면 거래비용이 크다라는 건 뭐냐? 거래비용이 크다라는 거는 그건 투자 상품이지, 그렇죠? 현금성 자산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거래비용이 크다라는 거는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현금 전환 여러분들 돈 안 찾는다는 거죠. 그거는 투자 상품이야.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. 그러면 현금 전환이 안 되는 거죠, 그렇죠? 그러니까 거래비용이 어느 정도는 좀 적어야지만 현금 전환이 용이하지 않겠느냐, 현금을 찾지 않겠느냐, 뭐 이제 그런 뜻이죠. 자, 그 다음에 이자율이 변동해요. 자, 여러분들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시세가 오르고 떨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이자율 변동 때문에 그 상품의 가치 위험이, 상품 가치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야 된대요. 이자율이 조금 올랐대요. 그래가지고 손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난다든지, 뭐 이자율이 뭐 조금 올랐는데 뭐 손실이 뭐 굉장히 뭐 이익이 막 큰다든지 뭐 이런 거죠. 가치 위험이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. 그러면 그거는요, 이자율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 상품이다라는 얘기죠.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 두 개는, 이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현금으로 우리가 대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얘기죠. 예. 투자 상품일 뿐이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그런 정도만 좀 보시면 이해하고 그냥 계시면 될 것 같아요.